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상담 방송 보담학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네. 우리 판 사연 한번 가시죠. 오랜만에 네. 맞아요? 오랜만인가요? 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에요? 몇 달 만이죠. 아, 그래요? 네. 어, 그동안 또 여러 사연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보니까 내용이 네. 나이가 30대? 31살. 31살. 네. 신혼. 신혼. 네. 아, 근데 우리 신혼이 없네. 저 신혼이잖아요. 아니, 여자가 여자 읽어야 신혼. 되는데. 아, 여자 신혼이. 신혼이 없어요. 제가 아쉬운 읽을게요, 대로 그냥. 아쉬운 대로 저기 아쉬운 대로. 카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31살입니다. 신랑이 4살 더 많고 신혼 부부예요. 연애는 6년 했는데 시어머니 생신날 전 간 적도 없거든요. 남편이 남친이었을 때 어머니 생신이라고 하면 그래, 그럼 일찍 들어가. 이게 다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젠 가족이니 선물이랑 케이크를 준비해서 시댁에 가는 것까진 당연히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요리에 자신이 있어서 케이크는 제가 직접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몇 시에 올 거냐고, 상 차리려면 일찍 와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했는데 왠지 불공정한 것 같고 한번 수락하면 시댁 생일마다 차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반씩 돈 들여서 결혼하고 나도 직장 다니면서 남편 저녁까지 챙겨주고 할 만큼 하고 있고 남편이랑 결혼한 거지 시댁에 가서 일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요. 저는 원래 밝은 사람이라 웬만한 건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생일상 받고 싶다도 아니고 당연한 듯이 시키니까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집안일에 직장까지 다니느라 바쁘다고 그날 들리긴 할 건데 생일상은 못 차려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눈치가 없으신 건지 그럼 주말에 와서 해도 상관없다고 하시길래 주말엔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저도 쉬어야죠 했습니다. 그렇게 끊었는데 신랑한테 어떻게 말을 하신 건지 몰라도 신랑이 기껏해야 1년에 엄마 아빠 2번인데 못 해주냐고 하길래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생신상 차릴 거냐 했더니 난 요리를 못 하잖아. 그러면서 대신 외식 시켜드리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외식 시켜드려도 되겠네 하니까 여자애가 지는 게 없다고 부들부들 거립니다. 다른 분들도 요즘 시댁 생신상 차려드리나요? 네. 아니요. 안 차려드립니다. 분노 폭발입니다. 분노 네. 폭발. 네, 시댁 생신상 네.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한 30년 전에 고민이 올라오면 유교 시절. 진짜 너무 말도 안 돼요. 이거 언제 이거 이거는 너무했고 이거 글이 이게 올해의 글인데 이게 2018년도 얘기인데 네, 이게 3월 글이네요. 네. 네. 2018년. 네. 네. 이게 참 너무 황당해서 사실 이거 너무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사연이긴 한데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찾은 이유는 네. 이 당연하게 음. 이 요 키워드가 음. 요즘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예전에 우리 그 맘카페 그 사연도 그랬었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당연하게 요구를 하는 건 왜 그럴까?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심리. 네 시어머니나 뭔가 이렇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가서 애들 거는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막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뭔가 남들에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왜 그럴까? 네. 그 애들 엄마가 애들 주게 뭘 주세요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랑은 심리가 좀 다르긴 해요. 아 이거는 네. 네. 시어머니 심리는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였을 때 자기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생일상을 차렸었기 때문에 아, 네. 해드린 게 그래서 있으니까. 나도 해드린 게 있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러는 거고 음. 요즘 우리 편이 보통 얘기하는 꼰대 심리. 음. 꼰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뭐 내가 입사 초년 시절엔 말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며느리 때는 내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너한테 내가 많은 거 시키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고작 내가 원하는 건 생일상 정도다. 하나인데. 네,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를 못 해주냐. 아니, 근데 아마 그거 이런
그것도 해주면 좋겠다. 음. 해줄 수 있겠니? 이게 아니라 음. 당연하게 전화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음. 언제 와서 할 거냐고 음. 의사는 물어보지도 사실 않고 거절을 못하는 거잖아요. 제일 기분 나쁜 게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어머니가 그냥 부탁이라도 했으면 네. 음. 아 나는 맞아.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상에 받고 싶은데 며느라기야 생일상 차려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부탁을 좋게 했으면 요리를 잘한다고 하니까 아마 좋게 했을 그쵸.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쵸. 아 그럼요 어머니 아마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아, 저는 너무 화가 난 게 이걸 보면서 예전에 일할 때 정말 제가 제일 싫어했던 상사가 어떤 상사였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꼰대 심리. 밑에 애들을 엄청 잡고 엄청 고생시키고 막 밤새워 일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는 자기 젊었을 때는 사회 초년생일 때는 더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참아도 된다. 참을 수 있다. 이러면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정말 너무 싫었어요. 야식도 안 사주면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말에 당연하다는 식. 그래, 내일은 몇 시에 나올 거야? 이거랑 비슷한 거죠. 네, 네. 내일 꼭 나올 그랬어요. 내일 나올 수 있니? 물어보는 것도 네. 아니고 지금 아까 이 생일상처럼 네. 네. 내일은 몇 시까지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단 그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게 거절할 권리 자체를 안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절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절할 권리를 안 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이게 마케팅에서 쓰는 수법인데 그렇지. 네. 테러를 차단하는 테러를 아, 차단하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주는 이런 것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맘충이 당연하다듯이 요구하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왜 다르냐면 처음에는 자기도 이것을 얻을 수 있을지를 몰랐는데 네. 주변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엄마들은 얻었대?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의 심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을 때 굉장히 억울한 심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얻었으면 나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사장님이 만약에 서비스를 준 거잖아요. 네. 그건 고마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도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못 받으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서 좋게 서비스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다듯이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 누구한테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 근데 맞아요. 여기에 마음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표정이 안 좋거나 거절을 하면 그러면 마음 그쵸. 카페에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장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요 고민을 하게 돼요. 승질대로 하고 가게를 접느냐 아니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서비스를 주느냐. 그러니까 사실 강도짓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맘카페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옛날에 그 조폭들이 시장에서 시장 번영회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보호비 관리비 자리세. 명목으로 자리세를 돈을 걷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자리세고 보호비고 그런 거지 사실은 강탈이죠. 지금 맘카페들이 이런 강도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모든 맘카페가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 예, 한두 명이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좀 그렇게 이게 흘러가기도 하는 것 모든 같아요. 곳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맘카페라고 다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회원 수가 많고 행동력이 있는 이런 좀 규모가 있는 맘카페들이 이제 그런 거죠. 네. 지난번에 이거 팁으로 그러니까 이 당연하게 막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서비스를 주지 말라 이 팁을 주셨어요. 네. 교수님이. 네. 그 네. 내가 만약에 카레집 운영을 하면 절대 그 누구한테도 서비스를 주지. 그러니까 한 번 주기 시작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웃으면서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저 개인 식당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식당 운영하고 고깃집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이게 문제가 자기는 절대 서비스 안 준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꼭 이렇게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은 네. 딴 데서는 주는데 이걸로 와서 또 진상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가게에서는 주는데 여기 왜 안 줘? 어려운 이래버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안 줘봤자 의미도 없고. 그럼 그 가게 가세요. 이래야지. 그렇지. 뭐. 아 그런 그 가게 가세요.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해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또 조금만 표정이
굳어서 얘기하면은 음. 이 사람들 장사하기 동네 장사하기 싫은가 보다 이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근데 또 그것도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무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지. 자기도 어디 다른 데다 가서 얼굴 찌푸리면서 가게 사장님들은 얼굴 찌푸리면 안 된다는 그 마인드도 저는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그 저한테도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네. 상담 받으시면서 네. 그럼 뭐 뭐 어떤-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를 네. 말도 안 되는 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자녀분이 있으시냐고. 네. 그 자녀 이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유학도 보내가지고 돈 네.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시켰는데 네. 걔 와가지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하는데 그 돈 주고 하라고 하면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냐고 네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말도 안 된다면서 막 바들바들 떨죠. 제가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거절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사연에 있는 그러면 이뭐새 신부 네, 세댁 네. 이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남편도 약간 못나서 지금 아내 편을 안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네. 남편이 엄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오히려 남편이 이제 이러고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면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네.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혜로운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결혼은 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 아니니까 그냥 이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댓글에는 빨리 그렇죠. 헤어지라고 네. 자기 인생 아니까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그럼 내가 가서 생일상을 차릴 테니까 캐터링 비를 달라. 내가 가서 서비스를 출장 서비스하는 돈을 네가 나한테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 억울하지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을 만한 그 뭔가를 얻어내라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료비 플러스 뭐 한 10만 원 준다고 하면 노동력을 받아야죠. 그러면 내가 뭐 기쁘게 원래 같으면 한 30만 원 받아야 되겠지만 시어머니니까 내 특별히 10만 원 해줄게. 그런 식으로. 이 정도로 하면 네. 네,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업주부라 그러면 그래 뭐 가서 좀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지금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퇴근을 하고 가서 상을 차려야 되는.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요리를 가서 막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미리 사다가 미리 요리를 좀 해놓고 들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퇴근을 해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집에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 아마 반차를 내고 오후에 조퇴를 하거나 그렇게 아마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거예요. 뭐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할 줄도 모르지만 그냥 몇 가지만 해본다고 생각을 해도 뭐 고기 같은 거는 미리 재워놔야 될 거고 네. 예, 좀 그러니까 준비 바로 조리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놔야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있지만 우선은 결혼 전에도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전에 좀 둘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부모님 생일 챙겨주고 싶은 거는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생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미리 협의가 되면은 더욱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네.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네 남편은 아마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떨 가능성이 많냐면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 분위기상.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미리 협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남편도 너무 뭘 그런 모르는 게, 거지. 예, 뭘 모르는 게 부당한 거잖아요. 본인은 외식 시켜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와이프한테는 가서 일하라는 게. 그러니까 이분도 한 35년이죠. 네. 34살 많다고 했으니까 네. 35년 동안 본인의 할머니한테 본인의 엄마가 했던 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 이것도. 그렇죠. 예. 네. 본인도 그러잖아. 맨날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인가? 대수로운 네.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아 있을 것 그리고 요리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종종 요리를 해줬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이런 거를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뭘 해먹기 전까지는 뭘 몰랐냐면 요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줄 몰랐어요. 그렇죠. 준비하는 그쵸. 시간도 있고. 네. 네. 그 사전에 뭐 하다못해 국을 끓이더라도 육수를 내 가지고 국을 끓이는 거가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줄 몰랐었기 때문에 어쩌면 남편은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요새 판에 나오는 내용, 그 고부 갈등 이런 내용을 보면 좀 대리효도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리효도 뭐죠? 그러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이고 보통은 사위한테는 100년 손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면 그 집의 일꾼이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자기 똑같이 대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생일을 챙겨준다든지 뭐 행사가 있을 때 약간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는 자기가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내 배우자한테 하는 거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거죠. 이제 대리효도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효도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자기 부모한테 원하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그쵸. 거고 배우자가 뭔가 하기를 원하면 배우자한테 먼저 의향을 묻고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연에 나오는 이 두 분도 그런 거를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하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는 부모님은 항상 자기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 대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도 그게 어떻게 그렇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아니 근데 네. 만약 이 시어머님이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음. 딸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화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분은- 이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기 딸한테 너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아. 너 그럴 시어머니 가능성도 생신날 뭐 있죠. 하고 있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자기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부당한 걸 요구를 많이 하면서 자기 딸한테는 안 시키는 거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 페북에서 며느라기라는 맞아요. 웹툰처럼 그게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이 시댁에 오면 친정이잖아 그 딸한테는. 네. 그러니까 안 시키죠. 왜냐하면 시댁에서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댁 가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친정에 와서는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잠자미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댁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감싸준다는 거죠. 그죠. 자기 하지 딸을. 말라고. 네. 아, 야, 그 고생하지 너네 말라고. 시어머니 제정신이니? 뭐, 유별나다. 막 이러면서. 회사 갔다 와서 힘든데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네. 내로남불 그쵸, 그쵸. 되는 그걸 거지. 시키니? 그쵸. 그런 뭐 사람도 이러면서. 있죠. 네. 네.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딸이 불평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잘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좀 드물겠죠. 네. 아무래도 내 딸이니까 네. 좀 위로하고 이럴 가능성이 많죠.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엄마들이 며느리와 딸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너무 달라요. 며느리는 아니 일꾼.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네.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니까. 아니 근데 며느리가 딸은 내 자식이고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죠. 무슨 맞아요. 한여들인 것도 남의 아니고. 자식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엄청 훌륭한 사람. 그렇죠. 네, 제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남의 자식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잘 됩니다. 네. 뭐 그렇군요. 가게를 해도 잘 되고 왜냐하면 그렇죠. 종업원들을 다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종업원들이 돈을 벌어줘요. 사장님 돈을 막 벌어주기 때문에 맞아요. 사업도 잘 되고 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한번 그 편의점 이슈 한번 있었잖아요. 우리 네. 시금 얘기 나오면서 네. 뭐 지금도 아직 이슈가 지나진 않은 것 같은데 음. 그 잘 되는 편의점 그 인터뷰를 아, 맞아요. 나왔어요. 네. 잘 되는 네. 편의점. 근데 그러니까 원래 편의점들이 힘든 이유가 알바생들이 그냥 그만둬 버리고 네. 갑자기 그냥 연락 끊었고 안 나와 버리고 그렇죠. 네. 문자로 계좌번호 빨리 주세요 하고 안 놓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네.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사장님 혼자 24시간 막 버티고 있어야 되고 네, 막. 화장실 네. 갔다 온다 그러고 집에 가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편의점이 힘든데 그 잘 되는 케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이제 알바생이 올린 거야. 사장님하고 자기의 대화랑 그리고 그 계약서 그 계약서를 쓴대요. 그 편의점은 네, 네. 이제 알바생이지만
그래서 그 최저임금보다 더 일단은 많이 주고 네. 그리고 보통 편돌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그렇죠. 편돌이들이 이제 그 좀 그 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네, 네. 대학생이나 기다리는 게 12시를 기다려요. 알죠? 12시 11시 그 도시락. 도시락이 유통기한. 유통에 유통기한. 지나는 시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은 그거 상관없이 먹어라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뭐 3개 먹고 싶으면 3개 먹어라. 네. 대신 친구들을 불러갖고 파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복지가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좋네요. 뭐 그렇게 뭐 사실 뭐 대기업의 복지보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 고등학생들이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알바생들이 줄을 서 있어요. 막 줄을 서 있고 그리고 뭐 그 친구가 뭐 약간 하루 만약에 놀러 가고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하겠다고. 자기가 자기가 하겠다고. 비는 시간 내가 하겠다고. 그럼 마음껏 먹으려고. 네. 편의점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사장은 이제 다 자기 동생 같이,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젊어서 뭐 이렇게 남의 자식처럼 생각을 안 하지만 자기 네. 친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네. 엊그제 그 치킨집 사장님이 쓴 글을 봤는데 네. 네. 그게 자기가 형님, 그러니까 남편의 형의 부인이 하던 치킨집인데 네. 네. 치킨집 망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손님은 어느 정도 있긴 있었는데 네. 알바생들이 자꾸 들락날락하고 막 계속 바뀌고. 서비스 좀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 네. 자기도 이제 처음에는 형님 힘들다고 하니까 가서 도와주고 이제 이러다가 네. 네. 망해서 그만두니까 이제 자기 인수를 받게 됐는데 네. 알바생들한테 좀 수고한다고 하고 네. 집에 갈 때 닭 한 마리씩 튀겨주고 네. 좀 배달 좀 밀릴 때는 좀 바빠도 조금 쉬었다 가라. 날도 네. 더우니까 땀 좀 식히고 가라. 이렇게 좀 배려도 해주고 네. 그리고 생일날은 생일 파티 좀 해주고 이랬는데 네. 그냥 똑같은 가게고 똑같은 네. 이건데 네. 굉장히 장사가 잘 잘 되더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네. 역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알바도 알바 나름이다. 네. 뭐 그래도 잘 대해줘도 안 뭐 굳이같이 하는 네. 사람도 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천성이 좀 되게 좋은 사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네. 사장님은. 그래서 네. 자기가 그래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남의 자식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쨌거나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네. 어떻게든 잘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장사도 다 사람이 하는 하는 거고. 네. 사람이 하는 맞아요. 거고.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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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시부모님 갈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남의 얘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억울하지 않게 내가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네. 고민을 좀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남편한테가 시어머니한테 막 매정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음. 고생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 수고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음. 그럼 내가 뭐 생일상 기꺼이 차리겠다. 뭐 이렇게 네. 가면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사실 부부 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네.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 네. 나만 당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 네. 뭐 이런 게 제일 힘드니까요. 아, 그리고 생일상의 기준도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네. 그냥 미역국 정도만 하면 되는 건지. 요즘 미역국도 안 좋아요. 네. 요즘 다 현금 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이게 시어머니가 좀 유독 네. 유불난 것 같아. 그 저희 올케도 손재주가 되게 좋아서 네. 꽃 케이크 같은 거를 항상 만들어 가거든요. 아. 생일에. 그러면 뭐 미역국은 저희 엄마는 뭐 본인이 하시기도 하시고 네. 뭐 다른 언니들이 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케이크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냥 외식하고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먹고 이러는데 생일상을 차리라는 게 얼마나 난 잘 차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본인이 요리를 잘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고 하니까 아마 집들이도 했을 거고 시어머니도 요리를 맛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요리를 못하는 사람 같으면 아마 아무 기대를 안 했을 텐데.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미역국 같은 거는 포장해서 판매하는데 맞아요. 데피기만 하는 거 사서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뭐 웬만한 뭐 엄청 맛있어요. 하지 저는 말고 그냥 잘 사서 먹어요. 그냥 네. 끓여서 데펴서 먹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네, 엄청. 네. 그거는 방부제도 안 넣어서 유통기한 일주일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한 몸에도 3개 사놨다가 좋은데요. 연속 3일 먹은 적도 있어요.
그 맛있게 먹는 법은 네. 그 양지 네. 고기 따로 사서 네. 삶아가지고 찢어갖고 내가 좀 더 넣어갖고 먹으면 맛있더라고. 오. 그렇게까지. 꿀팁까지. 저희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네. 네. 고기가 있어야지. 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